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이번 주말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표 관람객 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선돼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 폐막을 앞둔 실크로드 경주 2015의 관람객은 120만 명. 경주에서 비슷한 규모로 치러졌던 2007년과 2011년 엑스포보다 적은 데다 외국인 관람객 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세계문화 행사를 표방한다는 점에 비추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초반에 메르스 사태, 그리고 북한 문제, 태풍 고니 등 많은 기상 문제 등으로 해서 관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개막 전부터 공무원 입장권 강매 논란이 제기됐고 행사 기간 내내 관람객의 절반 이상이 수학여행단과 관변단체 등 지자체의 동원 관람객이라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소파농협에서 널푸른 대학 1기, 2기, 3기, 4기 학생들 156명이 무료로 실크로드 여기 엑스포에 관람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첨단 디지털 영상을 선보이고 국내 최초로 지역에서 공연 관광축제를 열었다는 점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민속공연 등 이스탄불 세계문화 엑스포, 지난해 이스탄불인 경주 행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계속 되풀이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국가별로 다양한 특색이 실종된 그랜드 바자르의 음식과 공예품 등도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나라는 이름 다 붙여져 있고 한데 거의 목걸이나 아니면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만 주로 팔고 있어서 너무 상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식상한 면이 있었어요. 주말이면 행사장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과 엑스포 개막일에 임박해 행사장 공사를 급하게 마무리한 점 등도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경주 엑스포가 본래 취지에 맞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각각 음각과 양각으로 형상화한 경주 보문단지의 경주타워와 중도타워 두 탑이 전통 혼례를 올리는 행사가 내일 열립니다. 경주시는 신랑과 신부 측 혼주로 각각 재단법인 중도 대표와 경주시장이 집례는 경주 향교 전교가 맡는 가운데 함진아비와 가마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전통 혼례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탑 사이에는 청사초롱길이 만들어지고 레이저쇼와 가수 김태우 등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라시대 전통음악대인 신라고추대의 연주가 내일 경주에서 재현됩니다. 경주시는 신라시대 왕의 행차 등 대규모 행사에서만 연주되던 담종과 나각 등 전통악기 합주단인 고추대의 연주가 전문적인 고증을 거쳐 내일 경주 시가지와 엑스포공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신라고추대는 앞으로 경주 주요 사적지에서 주말마다 상설 공연을 펼치는 한편 신라문화제 등 주요 행사에서도 연주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이틀째 도정 질의를 했습니다. 도청 이전을 3번이나 연기해 행정 불신을 부른 이유와 사고가 잦은 지방도로의 위험 구간을 개선할 방안 등이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거듭된 도청 이전 연기가 첫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도청 이전이 연기된 것은 지금까지 3번. 당초 궤도 700년인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지연 등으로 올 7월로 연기됐고 다시 올 11월로 또 정주 여건 미비로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이진락 의원은 행정력 부재로 혼란은 물론 이미 이주한 공무원 78명만 손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연기 이유로 든 정주 여건은 내년에도 미흡하다며 약속이 지켜질지를 물었습니다. 또다시 연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대형 사업이다 보니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행정 신뢰까지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 의원은 도내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고 도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76건이나 제기됐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방도의 구조적인 결함 및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위험도로가 255km나 돼 지방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26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의 대형화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노후 위험 도로를 쉽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라 환경보건특별법 제정과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축소 등의 질의도 있었으나 답변은 검토와 노력이라는 원론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장기 산딸기와 영일만 검은 돌장어가 내년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됩니다. 포항시와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두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최근 특허청에 출원했고 내년 8월까지 심사와 공고, 이의 신청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09년 구룡포 과메기를 시작으로 포항 물회, 포항 부추, 포항초, 구룡포 대게, 호미곶 돌문어, 죽장사과 등의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유명 가수의 춤을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 추는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춤 선생 기술이 포스텍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세계적인 K-팝 댄스 열풍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댄스 전문가가 추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춤 동작이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미지화돼 재현됩니다. 이 화면을 보고 춤을 따라 추면 자신의 춤이 얼마나 정확한지 점수가 나옵니다. 또 관절 부위별로 잘 따라하면 흰색으로, 못하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개발한 이른바 춤 선생 기술입니다. 3D 신체 관절 추적 기술을 이용해 춤 동작 때 관절의 움직임을 카메라를 통해 곧바로 인식하고 비교하는 기술입니다. 3차원 관절 정보를 정밀 추적하는 기술로서 그 정확도가 약 4.5cm 이내로 아주 정밀한 추적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K-팝 댄스 열풍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고 컴퓨터 게임에선 명령어를 키보드 대신 몸 동작으로 할 수 있어 상업성도 높습니다. 인식된 동작을 3차원 게임에서 키보드 명령 대신에 활용해서 보다 인터랙션이 강한 그런 기술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영상 처리와 관련된 국제학술대회인 ICIP 2015를 통해 최근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가 미국에서 열린 제49차 세계철강협회 총회에서 올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는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개발 공로를 인정받았고 혁신상 수상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성형성과 내식성은 유지하면서 가격이 비싼 니켈과 몰리브덴 등의 원료 함량은 크게 낮춘 제품으로 포스코는 지난해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뭄이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용 채소 생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다급한 농민들이 몇 킬로미터씩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기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가을 논밭은 수확으로 텅 비지만 배추나 무밭은 요즘이 한창 푸르를 때입니다. 하지만 무청 곳곳이 시들고 뽑는 무마다 아이 팔뚝 굵기도 안 됩니다. 아무래가지고 바로 상태가 굉장히 저조하지 뭐. 11월 초에 가면 뽑는데 그때까지 굵어도 한 3분의 1은 그게 미달로 봐야 됩니다. 반년째 비다운 비가 안 오면서 심은 지 2달 만에 처음 물을 주는 건데 이마저도 첩첩산중입니다. 농민이 자비로 중장비를 동원해 밭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퍼올리고 중간중간에 양수기를 설치해 간신히 물을 대고 있습니다. 하천과 도랑 할 것 없이 메말랐습니다. 물이 흘러야 할 하천에는 이렇듯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도내 강수량은 평년 대비 62% 수준인 607mm, 특히 영주, 문경, 영양, 예천 등 북부권은 평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댐 저수율도 저조합니다. 안동댐은 33%, 이마댐은 31%로 평년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가을 가뭄이 심각하지만 안동시는
지하수 관정을 파다 말고 작업을 멈췄습니다. 대다수 작물이 수확에 들어가 가뭄 피해가 잦아들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농작물 같으면 거의 수확 단계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별도로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동 같으면. 근데 물만 파놓으면 뭐합니까? 저 시에서 추가 어떤 작업을 해줘가지고 농민들이 올 아니라 내년봄까지도 가뭄을 대비해가지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청권을 중심으로 400억 원이 투입되고 4대강 물을 긴급 용수로 사용하는 등 지자체마다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 그러나 안동시는 연말까지 저수지 5곳에 안반 관정을 뚫어 추가 수원을 확보한다는 느긋한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구제역 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있는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최소 3일 전 해당 시군에 이동신고 계획서와 임상예찰서를 제출해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고 돼지를 구매한 농장은 반드시 1년간 이 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간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설린대학교가 교수 8명에게 내린 해임과 정직 처분 등의 징계에 대해 취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설린대 교수 8명은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다 학교로부터 2명은 해임, 나머지 6명은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일 2명의 해임 교수들에게 교수 신분을 유지시키라는 지위 보전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항시 연일읍 유광 다목적 복지회관이 오늘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착공된 유광 다목적 복지회관은 지상 2층 연면적 313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상 1층에는 취미교육실과 어르신 쉼터, 2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가을볕이 따뜻했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꽤 쌀쌀한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낮 동안 약간 덥다 싶을 정도로 가을볕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공기는 다시 쌀쌀해졌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경주는 8도, 포항은 13도로 오늘처럼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경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도톰한 겉옷을 걸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안개 소식 있습니다.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서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영덕과 포항 22도, 경주는 23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 최고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분간 계속해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지난 6월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요금 기본 4km에 1,200원, 거리요금 1km에 180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1일에서 7일 전 또는 당일 2시간 전까지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시민성금이 목표를 초과해 마감됐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2달간 6천만 원을 목표로 했으나 개인 3,500여 명과 86개 단체가 참여해
모두 8,700여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호여중 1학년 유채연 양은 지난 9일 열린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에서 받은 최우수상 상금 40만 원과 목도리를 기부했고 항구초등학교 4학년의 한 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위안부를 공부한 뒤 성금 15만여 원을 기탁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군위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 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 포항예술고등학교는 오늘 교내에서 2015 설치미술 공모전 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포항예술고 1, 2학년 학생과 외부 영재 초청팀 등 모두 33개 팀이 참가해 자유주제로 작업한 설치미술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